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그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주제는 문재인이 뿌린 웃고도 슬픈 웃픈 부실의 씨앗, 공수처와 경찰의 폭탄 돌리기란 주제입니다. 최근에 공수처와 경찰이 아주 웃지 못할, 어쩌면 웃기고도 슬픈 그런 공방, 떠넘기기, 이 폭탄 돌리기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에 갑자기 경찰의 국수본에 체포권을 일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기겠다는 거죠. 자기나 못하겠으니까 경찰의 협조를 받느니 아예 뭐 수사권이 원래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니까 경찰 보고 해봐라, 이렇게 일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에서는 무슨 소리냐, 위법의 소지가 있다 라면서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법은 공수처가 경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그 지휘권이 없다, 당연한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이 공수처가, 오동훈 처장이 이걸 또 거둬들입니다. 철회를 했어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둘이 다시 입을 맞춘 듯이 우리가 둘이 힘을 합쳐서 잘하기로 했다, 또 이렇게 무마하는 말을 합니다. 참 정말 제가 그래서 웃픈이란 표현을 해봤어요. 이게 참 웃기지만 슬프다. 왜 슬프냐?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뿌려진 이 부실한 씨앗이 싹을 틔우니까, 법률 용어에 독수독과라는 게 있어요. 독나무에서는 독과일밖에 안 열린다. 뿌리가 잘못됐으니까 그 나무가 제대로 자랄 리가 없고, 거기서 맺힌 열매가 또한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저는 그런 원칙을 느꼈습니다. 국수본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반발을 하니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2차 시도를 6일 자정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무 얘기가 없고, 취재를 해보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빨리 무슨 조치를 취하느냐, 이 체포영장의 시한을 연장합니다. 어디다가? 서울 서부지법에. 그러니까 논란이 많은 법원이었잖아요. 원래 공수처는 1차적으로 법적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는데,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이 서울 서부지법 관할이다,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 어거지스럽지만 그것도 말이 된다 이러면서 밀어붙여서 체포영장을 받았는데, 또 수색영장에다가는 이순영 서부지법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예외로 한다. 이게 참 지금도 논란이 많은 거거든요. 그럴 권한이 없다, 아니다, 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진보 성향, 보수 성향, 보수 진보 성향의 판사를 떠나서 중도 성향의 판사들까지도, 법조인들, 대학 교수들도 제가 보기에는 다수가 그럴 자의적인 권한이 이 판사에게 없다는 쪽인데, 어쨌든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영장을 받았고, 이 집행 시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를 그냥 전격적으로 서울지법에 다시 시한 연장을 신청해서 당연히 해주겠죠. 그래서 또 시한을 연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또 한 번 법에 나온 서울중앙지법을 회피하는 그런 제가 보기엔 꼼수를 또 썼어요. 법조계는 이런 해프닝 사태를 둘러싸고, 이게 공수처가 우리가 수사력이 부족합니다, 이걸 자인한 거다, 그런 해석을 내렸고, 이거는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본이라는, 공조수사본부라는 걸 꾸려놓고 서로 책임 떠넘기를 하고 책임을 미루고, 우리들 많이 하는 거 수건 돌리기, 나가서 폭탄 돌리기를
것이다. 이렇게 비판, 사실상 조롱에 가까운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도대체. 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대체 공수처가 영장 집행도 할 능력이 안 돼서 이것을 경찰에 하청을 준다는 말이냐. 이 하청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얘기를 경찰이 듣고 발끈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찰들아, 제발 니네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데 이걸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넘기고 시녀 노릇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청 얘기 나왔죠. 말씀드린 대로 시녀 얘기 나왔죠. 이 시녀라는 게 여러분도 학창 시절에 배웠던 말, 뭐 철학과 신학을 비유해서 무슨 누가 어떤 학문의 시녀다 이런 말, 또 누가 누구의 시녀다 이런 말 나오면 되게 분노하잖아요. 당연히 또 경찰이 분노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된 거예요.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체포영장의 효력은 이것을 연장한다 한들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뭐 공조본의 두 주체가 공수처와 경찰이 오락가락, 갈팡질팡 하는 그 행태를 보면 어설프고 참으로 경악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용산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가서 입장도 밝히고 시위도 하고, 또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게 뭐 당의 방침이나 이것과는 무관하게 그분들이 알아서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그 시민들이 그냥 밤낮 없이 눈이 내리는데 새벽에도 밤에도 거기 나와서 시위하는데 대체 국민의힘 금배지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이 좀 따가웠던가 봐요. 그래서 나가서 입장도 밝히고 사실상 시위도 좀 하고 이 영장 집행은 있을 수 없다, 무효다, 이런 목소리를 모처럼 만에 냈는데, 한마디로 만시지탄,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좀 비겁하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좀 할 때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는 행동해야지 그 따뜻한 데에 앉아가지고 방송 청취나 하고 입장문이나 발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갈팡질팡 오락가락 뭐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 뭐 이런 참담한 웃픈 현실이 왔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뿌려진 부실의 씨앗이 화근이다. 다시 말해 공수처를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문재인 정부 때 만들 때 온갖 꼼수와 탈법과 무리수와 밀어붙이기가 있었어요. 그때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막고 그랬는데, 그때도 다수당인 그 민주당에서 이거를 뭐 패스트 트랙, 이게 이제 정치에 등장한 게 이때입니다. 처음이에요. 원래 다른 데 쓰이는 산업 용어잖아요. 패스트 트랙에 태워가지고 이걸 밀어붙여서 당시에 정의당 이런 야당들과 연합해서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법이 만들어진 뒤 4년 동안 공수처가 제대로 할 일을 했느냐? 거의 유명무실했어요. 검사 수도 적고 수사력도 부족하고 그런 그 수사를 실행할, 또 무슨 영장 같은 걸 집행할 인력도 없고, 그야말로 뭐 있으나 마나한 기관으로 있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이때 그냥 뭔가 한 건 해보려고 뭐 떨쳐 일어났는데 능력이 안 돼서 그걸 또 못하고 무산되니까 이걸 또 경찰한테 또 폭탄을 돌리려다가 경찰에 또 반발에 또 한 대 얻어맞고 또 물러서서 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기한이나 연장하고.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부실한 씨앗에서 싹튼 나무, 그게 길러져서 거기서 열매를 맺었더니 독수독과라 그랬잖아요. 뭔가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느냐?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가 검찰 권력이 아니죠. 검찰의 수사력을 억제하려고 무리하게 이 경찰 수사권을 확대했고, 그러면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공수처를 만든 거예요. 근데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게 졸속으로 만들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통정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공수처는 수사력도 인원도 부족하고 가장 핵심적인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거 다시 윤 대통령 사건도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에 성공을 했더라도 수사 좀 하다가 그 20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지 못하면 어차피 기소는 또 검찰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기소권이 없다. 수사 능력도 부족했다. 그리고 이번에 드러났듯이 집행을 할 경찰력도 없으니까 이게 그야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그런 기관임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때 잘못 만들어진, 졸속으로 만들어진 탓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이 3대 수사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게 뭐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교통정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기소권 따로 또 수사권도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이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괜히 공조본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하겠다고, 오동훈 씨, 그 양반은 원래 이런 수사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본인도 수사력도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이 한 건 좀 해보겠다고 세게 나갔는데 안 돼가지고 미천만 드러낸 꼴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러한 이런 국가 수사기관들의 충돌, 수사권 조정이 전혀 안 돼 있는 문제, 이것은 벌써 4, 5년 전에 그 씨앗이 뿌려졌던 거다. 그래서 윤 대통령 수사 때 이 공격을 받아도 사실 별 방어 논리가 없어요. 그냥 숫자의 힘으로 지금 민주당만 믿고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과연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해도 이게 잘 될지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또 국민의힘도 국회에서요, 민생 문제, 경제 문제 못지않게 좀 이런 입법을 머리를 맞대고 좀 해서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좀 교통정리를 이제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떤 조간신문이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 코리아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는 대행민국이다. 온통 대행이잖아요. 권한대행, 직무대행, 대행. 그런데 그 대행마저도 경제 문제라도 좀 잘해보겠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탄핵을 무릅쓰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상사였던 한덕수 전 권한대행까지도 그 말을 무시하고 헌법재판관을 균형 있게 임명을 했는데, 또 이번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민주당이 대뜸 또 최상목도 탄핵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행민국이 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고별 방한한 자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미국은 변함없이 아이언클레드 같은 안보 동맹, 또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미 국무부의 커비 보좌관 같은 사람도 최상목 대행 참 잘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대행의 대행, 대대행까지 탄핵을 하겠다면, 대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대한민국을 안전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것은 이 앞뒤가 안 맞는다. 자가당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행민국,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그 탈출구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여기에서 보여진 이 경찰과 공수처와 경찰의 이 웃지 못할 웃픈 폭탄 돌리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역시 아직 막 시작한 제 유튜브
박상규의 직설 많은 성원과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날카로운 직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